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오늘은 세 번째 강의, 명상으로 어떻게 우울함을 조절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울하다 하는 것은 특별히 병리적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우울이라는 것을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감기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폐렴이나 이런 것들로 진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감기가 그렇게 사소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감은 두 번째 강의에서 했던 분노하고는 달리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우울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느낌들이 소위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에는 함께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핵심적인 거는 슬픈 느낌하고 그 다음에 조급함 같은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급해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외에 기가 죽는 거, 또 비참한 느낌, 또 절망감, 그리고 간간이 분노도 꽤 많이 있어요. 네. 자, 분노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감정인데 우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또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느낌 말고 이제 생각으로는 대체로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는데, 우울의 아주 특징적인 부정적인 생각 또는 생각하는 방식 두 가지가 반추와 자기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반추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자기 비판은 말 그대로 자기를 조금 혹독하게 다루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내가 한심하다. 내가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러냐? 하고 마치 남 비난하듯이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거를 자기 비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싫어지죠. 그럼 이제 자기 혐오라고 그러는데, 용어 자체가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어서 쉬운데 반추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생각과 느낌들이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울감 관련된 느낌들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또 자꾸 하게 만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는 다시 또 불쾌하고 괴로운 느낌들로 만들어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함몰돼가는. 네. 왜 함몰된다고 표현하냐면은 이 우울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행동 범위라든가 행동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래서 잠을 굉장히 많이 자게 되고, 안 먹는다거나 과도하게 먹는다거나 외출은 거의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다 행동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축소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반응으로는 긴장감과 위축, 경직, 통증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긴장감이나 경직되는 거, 통증, 그것도 아주 뭉근한 통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억제하도록 교육받아 왔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성취지향의 사회 또는 뭔가를 해내는 사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정하면 몸은 거기에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이고, 몸이 힘들어요, 몸이 못하겠어요 하는 것들은 무시하고 채찍질해야 되는 그런 식의 사회적 문화적 풍토에서 우린 자랐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그런 경쟁과 성취지향성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주는 신호들은 자꾸 무시하게 되죠. 특히 몸이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쉬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신호들, 몸이 자야 됩니다 하는 신호들, 이런 거 약물로 신호를 끊어버립니다. 커피 같은 약물, 진통제나
이런 것들, 카페인 같은 것들, 또 알코올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무시하고 열심히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따라서 신체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체는 계속 부정적인 느낌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기 때문에 신체가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무시하니까 결국은 몸이 에너지가 소진되게 됩니다. 화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에너제틱한 것 같지만 화 한번 확 하고 나면은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이라고 표현하게 툭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금 얘기가 옆으로 갑니다만은 명상은 잘 쉬자는 거예요. 명상은 일을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자예요. 쉬자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삶이 일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피폐하고 재미없고 힘들고 극악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쉼만으로 살 수는 없지만 쉼 없이 살 수 없거든요. 사실 명상은 그래서 균형 잡기입니다. 우리 삶이 균형을 잡는 작업이지, 나는 뭐 다 때려치고 명상만 할래, 이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기 생활을 다 포기하고 소위 출가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완전히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향하는 적정 명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명상이 아니라 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생활에서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을 하고 치유를 하고 균형을 잡고 하는데 명상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울은 그래서 신체 자체가 굉장히 피로한 상태로 방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게 되는데, 이게 잠을 잔다고 또 이게 건강하게 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잠을 잡니다. 잠을 많이 자는데도 활력이 없어요. 자, 행동 반응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 영역이 감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는 거, 세수하는 거, 청결 이런 것들, 음식 해 먹는 거는 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면이 늘어나요, 보통은. 네. 그런데 수면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섭식 자꾸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과도한 섭식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로 자꾸 바뀌고, 전체적으로 삶의 영역이 자꾸 줄어들어서 위축되고 철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정서와 또 생각과 몸의 반응과 행동 네 가지 측면에서 우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울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분노하고 비슷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감정, 생각, 감각,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 나타나면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데, 뭐라고 그랬죠? 서로 일관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신체 반응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촉발 요인은 뭐냐면은 상실.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내가 좋아하던 어떤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죽음, 연애가 깨지는 거, 이런 것들, 또 거절당하는 거, 또 원하는 걸 했는데 실패하는 거.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상실이나 이별, 거절, 실패 사건은 분명히 우리가 겪고 싶어 하지 않는 싫은 사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은, 힘들고 괴로우니까 싫지만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고 그 사건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나 특히 부정적인 생각들, 특히 감정, 이 감정들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쁜 것으로 보도록 교육을 받았고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감정은 나쁜 거고 불안도 나쁜 거고 화도 나쁜 거고 슬픔도 나쁜 거고 그래서 그거는 가능한 한 안 겪는 게 좋다 하는 식으로 고정관념이 생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슬프죠. 갑자기 스트레스 1번이 그거거든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않은 죽음입니다. 저기 있는 상실 이별이죠. 네. 굉장히 슬픕니다. 사실 우울은 슬픔이 이 단추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울을 가게 만드는 단추. 네? 슬퍼요.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네? 상실, 분리, 이별, 슬프단 말이에요. 근데 슬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죠? 위로해주고 싶죠. 그래서 위로를 어떻게 해요? 네. 뭐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흔히 사회적으로 하는 얘기.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 네? 자, 그 슬픔 이미 끝난 거니까 빨리 잊어야지. 오래 슬프면 그거 안 좋아. 네?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고 힘들어서 불편한 감정에 있는 친구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냥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자. 뭐 수다 떨자. 뭐 술 먹자. 이렇게 해서 그게 선의로 하는 거죠. 그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고 그거는 해롭고 나쁘니까 그 감정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얘기하면은 대체시키는 겁니다. 주의 분산시키는 거예요. 딴 데 주의가 가게 하니까 그 감정이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도는 좋지만 굉장히 나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우리를 괴롭게 느끼는 감정은 문제가 있는 감정이다. 나쁜 것이다 하는 고정관념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생각에 원래 좋고 나쁜 게 없는 것처럼 감정도 원래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은 즐겁게 느껴지고 어떤 것은 괴롭게 느껴질 뿐이지 그런데도 우리가 괴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감정을 우리가 진화적으로 가지고 살아남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괴로운 감정들도 기능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 분노에서 봤죠? 우울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우울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사람이 우울해진다는 것. 우울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 보면은 우울도 굉장히 서바이벌에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은 감정 같아요. 무슨 도움이 될까요? 네, 우울은 행동을 그만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바깥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날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울은 행동을 멈추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감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쪽으로 가서 문제예요, 생각이. 그게 반추가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좋은 쪽으로 가면 뭐가 되느냐? 성찰.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이랬었지? 거기서 교훈과 좋은 것을 학습을 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에요, 성찰하는 건. 미래로 가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서 대비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우울한 느낌이라는 거,
우울이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이 가라앉아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것은 나쁜 쪽으로 생각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반추는 뒤에 말씀드린다마는 생각이 현재에 있지 않고 과거나 미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신체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행동이 위축되는 것이 우울의 진행인데 이게 또 계속 자동 반응에, 연쇄 반응에 서로 상호 영향의 쳇바퀴를 돌면서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울감이라는 게 문제냐 하는 거예요. 우울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금방 어떤 전략을 갖게 되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 전략을 쓰게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략은 뭐냐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자꾸 깨져. 그럼 왜 깨지는가? 분석해 보니까 이게 만들 때 여기 잔금이 많이 가서 자꾸 깨져. 그걸 밝혔어요. 그러면 만들 때 잔금이 안 가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해서 잔금이 안 가는 방법을 만들면은 안 깨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겪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직접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즉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감정도 그거를 나타나지 못하도록 억누른다거나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심리학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사고 억제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나타나지 않게 누르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속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울이 문제야. 이 우울을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데 우울이 들어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직접 막 조작하려고 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문제 영역이 다른 것을 똑같은 그런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해결 방식을 동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해결 방식의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반추라는 건데 반추는 사건 발생, 그 다음에 내가 겪고 있는 우울한 느낌이나 소외감,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의 원인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이게 진전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후속 결과 이런 것들을 마치 잘 깨지는 유리가 왜 깨지냐를 분석하듯이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쪽으로. 네. 그걸 반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추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나가 버린 불편한 기억들을 계속 다시 끄집어내서 곱씹는 거야. 곱씹는 거야. 걔가 왜 그랬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나를 좋아한다는 건가? 싫어한다는 건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게 계속 불편해 나한테. 불편한 생각이 계속 되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정확하게. 그러면 제일 쉽게 돌리는 원인이 나예요 이제. 내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비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심한 놈.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은 안 됐었는데. 아휴 내가 그렇게밖에 못했나 하는 자기 책망 이런 것들로 이어집니다. 우울증이라고 붙은 그런 심리 장애에서는 이 반추와 자기 비판이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신체의 감각 같은 것에 둔감하기 때문에. 몸 자체가 피곤한 것을,
그 몸을 쉬게 만들면은 또 몸이 좋은 상태가 되면은 또 생각이나 감정도 좋은 감정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몸을 잘 안 돌보게 되니까 몸도 불편하고 피로하고 무기력해지고 따라서 계속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우울의 쳇바퀴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럼 이제 우울이 뭐냐 하는 것은 좀 감을 잡으셨고 그 메커니즘도 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명상이 어떻게 우울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명상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우울에 저는 그 세 가지 명상이 다 도움이 되지만 특히 그 중에 이제 자기 비판, 자기한테 너무 혹독하게 대하는 거, 요거와 관련해서 이 자비 명상이라는 게 아주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 그 자기 자비를 주제로 하는 명상은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그 소위 그 자비라는 것을 조금 응용해서 새롭게 좀 발전시킨 그 명상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과 관련해서 그 자기 비판이나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자기 자비 명상을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명상법들이 어떻게 우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나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나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마음이 몸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합니다. 몸은 here and now에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이곳으로 오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주변도 느껴보시고 소리도 느껴보시고 몸 전체도 한번 느껴보시고 내 몸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도 느껴보시고 자, 그리고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3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평소보다 조금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또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상상을 하시고 내쉴 때는 긴장과 불편감, 피로가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서 내쉬어보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조금 깊게 서너 차례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벌써 편안하게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호흡은 그냥 우리 몸이 각자의 몸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상을 떠올립니다. 우리 맨날 거울 보죠? 네, 거울상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떠올린 상을 가능하면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잘 안 되면 자신을 대표하는 어떤 이름표라든가 다른 상징물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린 모습이 자기 마음에 드는 모습인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마음에 드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어쩐지 좀 위축되고 초라하고 불편한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세요. 좋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부드럽게 안아주는 걸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등도 토닥토닥 해주고,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랑해,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야 하고 다짐도 하세요. 그리고 또 끌어안고 있는 그대로 너를, 또 다른 나이죠. 사랑해 하고 편안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떨어뜨려 놔도 괜찮고 그대로 안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숨 들이쉬고 내쉴 때 나는 또 다른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호흡에 맞춰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읊조려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세요. 한 10번쯤 해보세요. 혹시 나 자신이 지금 괴롭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호흡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얼른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듯이 기도해 주세요. 나는 나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구는 어때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친절과 사랑, 연민의 마음을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문구는 어때도 괜찮습니다. 그죠? 자기 입에 맞고 자기 처지에 맞는 문구를 골라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기원하듯이 내가 내 자신에게 행복과 건강과 평안과 사랑과 따뜻함을 기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고 또 잡생각이 나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겠다 하는 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의지를 심었으면 그 의지를 잊지 않고만 있으면은 조금씩 자신을 있는 그대로 더 사랑하고 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부드럽게 눈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집중 명상은 그 자체가 반추와 자기 비판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리를 보면은 집중 명상은 주의의 대상을 하나로 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로 정해서
주의라는 에너지를 거기에 모아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추나 자기 비판은 뭐냐면은 우리의 기억에 주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전부 지금 한 가지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거를 아는 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추의 소재가 없어지고 자기 비판의 소재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주의가 안 가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집중 명상의 이런 효과는 일종의 주의 분산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추도 줄이고 자기 비판도 줄이니까 줄어들죠. 그 대신에 집중 명상을 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문화에서는 집중을 할 때 너무 애를 많이 써요. 너무 힘을 써. 용맹정진 막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하거든요. 안 돼요, 그거는. 엄청나게 피로하게 만들고 길게 가지 못합니다. 힘 빼고 하셔야 돼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집중 명상은 이완을 시키는데 집중 명상이 이완을 잘 시키려면은 시작부터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야 돼요. 힘 빼고.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가 긴장성 주의가 있고 이완성 주의가 있어요. 긴장성 주의는 뭐냐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무서운 게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 거. 이건 긴장성 주의예요. 그것도 주의가 집중이 됩니다. 네, 그게 아니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심호흡을 좀 몇 번 하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주의를 집중하면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챙김 명상. 요거는 제가 두 번째 강의나 첫 번째 강의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감정이나 생각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구름 가듯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없어진다 하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추라든가 자기 비판이라든가 불안한 느낌이나 그런 생각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럴 때 그냥 그거를 이렇게 조금 우두커니 보게 만든다고 그럴까요? 멀거니 보게 만든다. 힘 빼고 썩 보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주의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정서의 강도가 훅 하고 줄어들어요.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화가 줄어들어요. 이게 마음 챙김해서 알아차린다는 거는 그런 효과를 갖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동 연쇄 반응의 루프를 진행을 못하게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질 않고 내버려두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그거를 피하고 억제하려고 그러거든요. 억제해봐야 억제가 안 된다는 건 제가 사고 억제의 아이러니라는 거로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피하는 것은 이 결국은 그런 불편한 경험들을 회피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경험 회피라고 심리학자들은 불러요. 이 경험을 자꾸 특히 불편한 경험을 자꾸 회피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불편한 경험을 안 겪으니까 도움이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정서적인 정신질환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불편한 경험을 피하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에요. 경험 회피.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피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진짜 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피하면 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상이 안 좋아서 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알 수가 없어요. 만나야 봐야 알지.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불편한 느낌이라는 것도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봐야 될 문제인데 훈련이 안 되면은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루프가 돌아버리니까 마음 챙기면 자꾸 연습을 해서 휩쓸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막 명상 배우고 싶으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감정 경험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내가 반추를 주로 하는구나. 아니야, 나는 반추보다는 성찰을 주로 하네. 이런 식으로. 나는 원인을 자꾸 나한테만 돌리네. 아니야, 나는 원인을 너무 딴 데만 돌리네. 나는 여차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네. 이런 식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우울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서 더 커지고 어떻게 해서 줄어들고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게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깨서부터 잘 때까지 자는 동안에도 우울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항상 우울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우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팩트가 아니에요. 우울한 기분은 우울한 것에 자꾸 주의를 가게 만들어서 즐거운 기분이나 즐거운 것에 주의가 안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우울에 빠지지 않고 가만히 나의 몸이나 상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즐거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우울해요. 즐거울 때가 있다고요. 어떤 행동은 나를 조금 즐겁게도 한다고 어떤 행동은 나를 액티베이션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 수 있게 만들어요. 마음챙김이. 그래서 내가 우울감을 주로 느끼는 행동들이 어떤 것이고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고 내가 덜 우울하고 좀 즐거운 행동들이 뭐고 활동들이 뭐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 점차 생활에서 우울감을 겪는 빈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울할 때 절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우울하면 가만히 있고 싶어진다는 거지. 그렇지만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우울을 느낄 때 자꾸 가만히 있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 몸을 움직여야 된다. 몸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단 과식하는 거 말고. 네. 나가서 꽃을 키운다거나 좀 빠르게 걷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그냥 이렇게 보는 거 말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들 하는 거. 걷기, 뭐 등산, 화초 기우기, 목공 이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블록 만들기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게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통찰 명상은 몸에 대해서도 내 몸의 느낌이 어떻구나 하는 것도 알아차리게 만들어서 우울하다는 것이 개념이지 실제 나의 생활은 연속적인 우울이 아니라 우울이 좀 많아서 그렇지 우울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듭니다. 자비 명상, 잠깐 말씀드렸던 원래 불교 명상에서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바꿔서 쓰게 됐어요. 그걸 자기자비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상실, 이별 안 겪을 사람 없어요.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음 챙기는 이 지금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대신에 휩싸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자비명상의 효과 우울증의 자기 비판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요. 네. 분노, 적개심, 우울 대신에 활기와 사랑과 애정과 친절함과 그래서 우울감을 대체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이쯤 해가지고 우울에 대한 얘기까지 마쳤고 명상과 정서 조절을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 명상법이 있다고 그랬죠. 집중 명상은 당장 불을 끄는 소방수예요. 당장 불안이나 우울이나 하는 것들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이완시킴으로써. 마음챙김 명상은 생각이나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 우울에 끌려 들어가거나 화에 화상을 입는다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뜨뜻하긴 하지 화상은 안 입어. 어이 저거 들어가네 하지 내가 빨리 들어가진 않아. 그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비명상은 분노나 우울 같은 감정을 사랑과 연민, 기쁨과 감사, 용서 같은 평화의 감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비명상을 계속 하시면은 우울할 틈이 없어요. 네. 문제는 아까 그랬죠? 그거 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연습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분노나 우울의 조절과 신체 감각을 주의를 기울여서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분노나 우울뿐 아니라 대부분의 감정에 관해서 우리의 문화가 이런 몸의 감각들을 몸을 자꾸 무시하고 몸을 그냥 도구로만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실행하는 데 쓰는 도구로만 봐서 몸을 굉장히 이상하게 대해요. 특히 분노나 우울과 관련해서
분노나 우울감이라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신체 감각이 항상 같이 있게 돼 있어요. 생리반응이. 그래서 생리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 자체가 감정 경험의 강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 아까 얘기했죠. 휘둘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동 반응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게 만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히 우울 같은 경우 내가 살아있다는 실제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몸의 느낌을 느껴야.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몸의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숨 쉬고 있는 거를 몸으로 느끼면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고 실제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무의미감, 허무함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뿐 아니더라도 평소에 몸에 대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명상을 집중명상, 마음챙김 명상 또는 통찰 명상, 그리고 자비 명상으로 분류를 하고 분노나 우울과 같은 그런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조절하는데 이런 명상법들이 어떻게 다르고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효과를 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설명은 역시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명상의 이득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몸을 동원해서 명상 수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교를 떠나서도 명상 수련을 하고 명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명상을 여러분 생활에 받아들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3회에 걸친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네.